9살 아이가 무대 한가운데서 울음을 터뜨린 순간 사람들은 단지 어린 참가자의 감정이 북받친 장면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의 진짜 무게는 노래가 끝난 뒤에야 더 선명해졌습니다. 김한율은 감정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오래 눌려있던 그리움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밖으로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은 컸고, 그래서 보는 사람의 가슴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이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통 9살 참가자에게 기대되는 것은 귀여움, 씩씩함, 순수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김한율의 무대에는 그 나이에 쉽게 담기기 어려운 결이 있었습니다. 첫 소절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고, 노래는 기술보다 감정이 먼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억지로 울음을 만들거나 슬픔을 과장한 느낌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누군가를 향해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무대는 노래 경연의 한 장면이 아니라 한 아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마음속에서 붙잡아 두려는 시간처럼 들렸습니다. 김한율이 보여준 힘은 큰 소리를 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한 지점에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는 순간 숨을 고르는 짧은 틈 말을 다 하지 못한 채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표정, 바로 그런 것들이 이 무대를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듣다가 어느 순간 점수를 매기지 못하게 됩니다. 잘 불렀다, 못 불렀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절실하게 부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먼저 궁금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김한율은 무대 위에서 실력으로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들고 올라온 존재로 서 있었습니다. 더 강하게 다가온 지점은 김한율이 좋아하는 노래를 말하며 엄마가 생각난다고 했던 대목과 정확히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엄마가 안아주는 느낌이 생각난다고 말한 아이가 무대에서 같은 감정을 다시 끌어올렸을 때 그 노래는 더 이상 선곡표에 적힌 한 곡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기억이 되고 기다림이 되고 아직 다 끝나지 않은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김한율의 무대는 슬픔을 보여주는 무대가 아니라 아직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은 존재를 부르는 무대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눈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눈물 앞에 쌓여있던 시간입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이른 상실 설명하기 어려운 공백,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도 그 감정을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힘든 나이, 바로 그런 시간들이 김한율의 목소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는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며 불쌍하다고만 느끼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 감정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무대의 감동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만든 것은 길고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김한율의 무대가 사람들을 붙잡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증명하려고 나온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자기 안에 남아있는 가장 깊은 감정을 노래로 꺼낼 수밖에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는 경쟁보다 더 크게 보였고 한 회차의 장면을 넘어 오래 남는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한 명의 어린 참가자를 본 것이 아니라 너무 일찍 그리움을 배운 한 아이가 자기 방식으로 버티고 있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김한율의 무대는 단순한 화제가 아니라 쉽게 잊히지 않는 서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한율이 특별하게 보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9살의 목소리로 부른 노래인데 감정의 결은 전혀 9살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무대를 본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린 참가자의 재능에 놀라고 조금 지나서는 왜 저 어린 나이에 저런 눈빛과 호흡이 나오는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김한율은 평범한 참가자와 완전히 다른 위치로 올라섭니다. 김한율의 힘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멜로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이미 자리 잡은 감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노래가 시작되면 표현이 먼저 계산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목소리를 끌고 가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시청자가 김한율의 무대를 보고 기술보다 먼저 진심을 떠올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잘 훈련된 참가자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삶의 감정을 무대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참가자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김한율에게서는 어린 참가자에게 흔히 기대되는 밝고 가벼운 에너지와 전혀 다른 결이 보입니다. 그는 귀여움으로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조용한 집중력으로 무대를 장악합니다. 크게 과장하지 않아도 시선이 모이고
한 소절 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감정의 잔상이 남습니다. 이런 무대는 억지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감정을 배워서 흉내낸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을 자기 방식으로 꺼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한율은 방송에서 엄마가 안아주는 게 생각나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귀여운 멘트가 아닙니다. 그 말이 중요한 이유는 김한율의 감정 표현이 추상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막연하게 슬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아주는 느낌이 생각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식의 기억은 감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에는 설명되지 않는 슬픔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억에서 출발한 감정의 온도가 실리게 됩니다. 시청자는 그 말 한마디를 들은 뒤부터 김한율의 무대를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기억을 다시 만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김한율의 나이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MBN 보도와 프로그램 정보에서 김한율은 9살 참가자로 소개됩니다. 보통 이 나이의 참가자는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목받습니다. 그런데 김한율은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나이로 시선을 끄는 아이가 아니라 감정의 밀도로 사람을 멈춰 세우는 아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한율을 둘러싼 반응은 단순히 어린데 잘한다는 감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감정선이 가능하냐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김한율이 현상이 된 이유입니다. 결국 김한율의 무대를 설명하는 핵심은 재능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이 아이의 무대에는 소리보다 먼저 마음이 있고 기술보다 먼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율은 노래를 부르는 참가자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노래로 붙잡고 있는 아이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김한율의 무대는 한 번 보고 지나가는 장면이 아니라 시청자 머릿속에 오래 남는 서사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김한율의 노래를 듣고 점수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 아이가 마음속에서 누구를 향해 이렇게 절실하게 부르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 김한율은 이미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선 것입니다. 김한율의 감정을 이해하려면 이제 무대가 아니라 그 무대 밖의 시간을 봐야 합니다. 왜 이 아이의 목소리에는 유독 설명하기 어려운 그리움이 실려 있었는지, 왜 짧은 한 소절에도 보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무너졌는지, 그 이유는 결국 가족의 빈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의 중심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김한율은 처음부터 어머니의 부재를 온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무대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아픈 것은 그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한동안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시간을 지나왔고 뒤늦게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가족사가 안타깝기 때문이 아닙니다. 김한율의 감정이 왜 그렇게 독특한 결을 가지는지 바로 그 핵심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난 이별을 받아들인 사람의 감정과 아직 마음속에서는 끝나지 않은 관계를 붙잡고 있는 아이의 감정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 차이는 무대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김한율의 노래는 누군가를 멀리서 추억하는 감정보다 아직도 곁에 있다고 믿고 싶은 마음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에는 정리된 슬픔보다 붙잡고 싶은 마음이 먼저 실립니다. 많은 사람이 김한율의 무대를 보고 유독 더 아프게 느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상실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마음속에서 현재형으로 남아있는 존재를 향해 부르는 듯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은 훨씬 직접적이고 훨씬 날 것에 가깝고 그래서 더 깊게 꽂힙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는 단지 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일상 전체를 바꾸는 구조가 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채 버텨야 했던 시간, 이해보다 감정이 먼저 앞섰던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김한율 안에는 또래와 다른 정서의 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무대가 아니라 아직 다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을 목소리로 먼저 꺼내는 무대가 됩니다. 아이는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부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설명할 언어가 부족할수록 감정은 더 직접적으로 몸과 목소리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김한율의 무대에는 성인 참가자에게서 보기 어려운 결이 있습니다. 어른은 슬픔을 정리하면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한율이 보여준 것은 정리된 감정이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인 감정입니다. 끝내 받아들였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 그러나 분명히 마음 한복판에 남아있는 존재를 향한 감정, 바로 그 미완의 상태가 노래 안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김한율 무대의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는 감정을 기술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아직 자기 안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무대의 중심이 됩니다. 결국 김한율 이야기에서 어머니는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모든 감정선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너무 이르고 너무 깊고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김한율의 무대 역시 보통의 어린 참가자 무대와 전혀 다른 무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시청자는 한 아이가 노래하는 장면을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설명되지 못한 상실이 어떻게 목소리로 변하는지를 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김한율의 노래는 듣고 끝나는 무대가 아니라 한 가족이 지나온 시간의 흔적이 그대로 배어있는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시간 동안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이 아이를 붙들고 있었던 사람, 바로 아버지는 대체 어떤 역할을 해왔던 것인가? 이제 시선을 김한율의 아버지에게 돌려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가장 무거운 자리를 오래 버텨온 사람은 바로 이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김한율의 가족에게 큰 상실이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아버지는 아이 곁을 지켜온 보호자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아버지의 정체를 과장하거나 숨겨진 특별한 배경이 있는 인물처럼 단정하는 것은 확인된 사실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중요한 이유는 화려한 이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묵직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이는 혼자 여기까지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대에 서는 순간만 놓고 보면 스포트라이트는 김한율에게 쏠립니다. 그러나 그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의 시간 감정을 다독이고 일상을 붙잡고 스케줄을 감당하고 아이가 흔들릴 때 버텨주는 역할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자리가 아버지가 있었던 자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빠질 수 없는 사람 감정을 앞세우지 않지만 가장 먼저 현실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 이 이야기 속 아버지는 그런 인물로 보는 것이 현재 확인 가능한 사실에 가장 가깝습니다. 특히 이 이야기에서 더 조심스럽게 봐야 할 지점은 어머니의 죽음이 아이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한율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버지가 얼마나 어려운 판단 앞에 서 있었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무거운 진실을 전해야 하는지는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라도 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수 있고 너무 늦어도 상처가 더 복잡한 형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시간의 선택은 누가 옳고 틀리다고 쉽게 잘라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 버텨야 했던 보호자의 결단에 더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버지는 단순한 가족 구성원을 넘어 이야기의 축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김한율이 무대 위에서 감정을 터뜨리는 사람이라면 아버지는 그 감정이 완전히 부서지지 않도록 바깥에서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자기 안의 그리움을 노래로 꺼내는 동안 아버지는 그 노래 바깥의 현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방송 출연이 주는 관심, 주변의 시선, 가족사가 알려지는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아이가 그 모든 것을 견디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심리적 무게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보호자가 먼저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은 많이 드러나지 않아도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겁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영웅처럼 연출되어야 할 인물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무게를 짊어진 보호자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슬픔 앞에서 완벽할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무너질 때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버텨주는 사람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흐름으로 볼 때 김한율 곁에는 그런 보호자가 있었고 그 중심에 아버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해석이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를 둘러싼 핵심은 신비로운 정체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책임의 무게입니다. 결국 김한율 아버지의 진짜 의미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그는 이야기의 앞에 선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가 무너지지 않도록 뒤에서 버틴 사람입니다. 김한율이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그 눈물이 흘러도 되는 자리까지 아이를 데려다 놓은 어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화려한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축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가족의 상실과 아버지의 보호가 한 축이었다면 그 모든 장면을 화면으로 구성해 내보낸 제작진은 이 서사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조율하고 있었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김한율의 감정은 분명 실제였는데 그 실제의 감정이 방송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고 증폭되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작진의 역할을 빼놓고 볼 수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보도에 따르면 제작진은 김한율 가족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고 아이의 상태를 고려해 전문가 자문까지 거친 뒤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전하는 시점을 조율했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무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흐름을 의식하며 장면을 구성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선을 지켜야 합니다. 제작진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것이 곧 아이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감정은 김한율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방송은 그 감정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순서로 시청자에게 도달할지를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감정이 가짜였느냐가 아니라 그 진짜 감정이 어떤 편집과 전달 방식 속에서 훨씬 더 강하게 체감되도록 배치되었느냐에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의 구조를 보면 이 점은 더 분명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노래만 평가하는 무대가 아니라 참가자의 존재감 감정선 서사가 함께 작동하는 오디션입니다. 공식 소개에서도 서열 경쟁과 탈락의 긴장감이 강조되고 각 참가자의 무대는 단순한 점수 경쟁을 넘어 이야기와 인상까지 함께 남기는 방식으로 소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한율 같은 참가자는 단지 노래 잘하는 어린 출연자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의 정서적 중심축이 되기 쉽습니다. 한 아이의 무대가 화제가 되고 그 배경이 알려지고 시청자의 몰입이 커질수록 프로그램의 주목도 역시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남깁니다. 보호였는가, 연출이었는가? 현재 확인된 정보만 놓고 보면 답은 어느 한쪽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제작진은 아이의 심리적 충격을 고려했다고 설명할 수 있고, 동시에 방송은 그 감정이 가장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해석은 서로 완전히 배척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보호와 연출이 동시에 작동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방송은 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감정을 먼저 보여주고 어떤 사실을 나중에 공개할지 선택하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의 방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한율 이야기가 이렇게 크게 남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서사에는 가족의 상실, 아이의 진짜 감정, 아버지의 보호, 그리고 방송의 구조가 동시에 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는 지금의 파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한율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프로그램 안에서 가장 강한 감정의 흐름을 만들어낸 중심이었고 시청자는 그를 통해 노래 경연 이상의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 아이가 부른 한 곡의 노래가 아니라 한 가족이 지나온 시간과 그 시간을 전달하는 방송 시스템까지 함께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은 자극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해야 합니다. 김한율을 움직인 것은 억지로 만든 눈물이 아니라 오래 쌓인 상실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화면에서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든 것은 방송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끝까지 가장 조용하게 버틴 사람들은 가족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대 위에서 본 것은 단순한 감동 장면이 아니라 하나의 진짜 감정과 그것을 둘러싼 현실이 동시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김한율의 이야기는 화제로 끝나지 않고 오래 남는 질문으로 남게 됩니다.